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번 시즌의 마지막 강의인 10번째 강의이고요. 이번에 알아볼 사조는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우리와 같이 숨쉬고 있는 살아있는 이 작가들의 작품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만약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살아있는 작가들한테 직접 찾아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저번 강까지에 나왔던 작가들은 전부 다 고인이 됐던 작가들이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없지만 21세기 작가,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이 컨템포러리 아트는 바로 그러한 또 장점이 있으니 염두에 두시고 한번 강의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이 작가입니다. 한눈에 보셔도 이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아시는 분이 많을 텐데, 데미안 허스트라고 하는 영국 출신의 아주 악동 작가고요. 또 이제 80년대부터 영국에서 새롭게 그 인기가 있고 새롭게 이제 여러분들 성공가도로 달리게 되었던 젊은 예술가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YBA, Young British Artist라고 하는 그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성공한 작가 중에 하나가 바로 앞에 있는 이 데미안 허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자, 1955년생이에요. 그러다 보니 죄송합니다. 1965년생입니다. 작가가 지금 살아있고 50대 중반 정도의 나이이고요. 이 작가가 가장 매료되어 있는 주제는 아마 21세기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재료의 고갈이지 않나. 몇천 년 동안 예술가들이 많은 작품을 다양하게 하면서 다양한 시도와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많은 걸 시도를 했죠, 여러분들. 21세기 작가들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없다 보니. 그래서 이 데미안 허스트라는 작가가 가장 매료되어 있는 주제는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가 생각이죠. 신이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모든 인간을 죽게 만들어놨다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인간은 출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죽음을 극복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였으나 그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굉장히 위트 있는 작품으로 많이 만든 작가인데, 우리가 대표작을 몇 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이에요. 자, 1992년도에 만들어진 작품이죠, 여러분들. 파머시라고 하는 작품, 약국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이 약은요, 데미안 허스트가 직접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20세기부터 시작했던 우리 컨셉 아트라고 하죠. 우리 듀샹이라는 사람이 남자 소변기 하나를 전시를 합니다. 자, 그 소변기를 가지고 개념적인 예술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왜? 그 작가도 마찬가지로 소변기를 자기가 손으로 만든 게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컨셉을 소변기에 부여한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진품이란 개념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분들 예술품, 만약에 친구가 어느 작가의 작품을 샀다, 아니면 어느 그림이 걸려있다, 친구 집에 갔는데 멋진 작가의 그림이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이거 진품이니? 그럼 우리가 물어보는 진품이라는 의미는 뭐죠, 여러분들? 그 작가 스스로가 붓을 가지고 그리거나 그 조각가가 손을 가지고 정과 망치를 갖고 조각한 작품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도 진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진품이라는 개념이 20세기에 와서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데미안 허스트는 이 알약을 만들지 않았어요. 데미안 허스트는 이 전시 진열장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데미안 허스트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생각만 넣은 것뿐이에요. 자, 그럼 약은 누가 만들었죠? 제약회사가 만든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진열장은요, 이 기술자들이 만들었겠죠. 여기에 약을 배열은 데미안 허스트가 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 약을 배열하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인간이 지금까지 출현해서 21세기에 당도할 때까지 안 죽어보려고 노력했던 흔적이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국에 가면 약사 선생님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 뒤에는 이렇게 약 진열장이 있고 다양한 약들이 있어요. 감기약, 두통약, 소화제, 다양한 약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사는 이유는 건강해지기 위해서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약을 사는데, 바로 인간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저항했는지 죽음에 대한 몸부림을 데미안 허스트는 약국에서 찾게 되었고요. 이렇게 약으로서 진열을 하면서 죽음과 인간들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묘사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작품. 정말 당시 90년대에 가장 이슈가 됐었고 가장 논란이 많았던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앞에 있는 이 작품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노력을 했으나 이 작품의 제목을 외우질 못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서는 불가능한 물리적인 죽음이라는 작품 제목을 갖고 있어요. 너무나도 난해합니다. 자, 그럼 데미안 허스트 작품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포르말린이 꽉 차 있는 이 케이스가 있고요. 그 케이스에는 정말 커다란 상어 한 마리가 들어갔어요. 근데 저 상어는 모형으로 만든 상어가 아니고 진짜 상어를 박제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작품은 데미안 허스트 작품일까요? 아니면 상어 엄마 작품일까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오리지널리티, 진품이라는 개념을 부여하면 상어를 만든 건 상어 엄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어 엄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진품의 개념을 부여했을 때는 원작자이긴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들 이 작품 보고 상어 엄마가 이 작품의 원작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상어를 여기에 넣겠다는 생각을 부여한 작가의 작품인 거죠. 데미안 허스트 마찬가지로 상어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케이스 만들지 않았어요. 그 데미안 허스트는 제가 볼 때 포르말린 만들 줄 모를 겁니다. 구매를 했겠죠,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자기가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럼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간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항상 가장 친하게 평생 동안 같이 가는 친구가 있죠. 그 친구가 바로 죽음이란 친구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죽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음은 한순간도 우리 옆을 떠나지 않아요. 항상 우리 옆에 있는데 우리는 그 죽음이 안 보이는 거죠. 언제 더 안 보일까요?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잘 나갈 때는 내 옆에 있는 죽음이 항상 보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 비로소 깨닫습니다. 언제요? 죽음이 직접 왔을 때 깨닫죠. 작가의 얘기죠. 그게 아니다. 죽음은 실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우리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게 뭐다? 죽음이라는 걸, 그 보이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그 죽음을 시각화시켜준 작품이죠.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상어 박제하는 거, 이거 누가 못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묘사할 수 있고,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감동할 수 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닌가. 21세기 예술가들이 바로 풀어야 되는 숙제가 바로 이러한 숙제가 아닌가. 그 숙제를 정말 잘한 작가 중에 하나가 바로 데미안 허스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작가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2007년도에 이제 나온 작품이고요. 신의 사랑을 위하여라고 하는 작품이죠. 저는 이 작품을 진짜로 가서 보았고요. 아까 보셨던 상어 작품도 전부 다 제가 진짜로 본 작품들인데, 이 작품은요, 작가가 해골을 티타늄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조형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해골에다가 당시 런던에 있었던 그 명품 거리죠, 여러분들. 본드 스트리트에 있는 그 벤틀리라고 하는 유명한 다이아몬드 상점이 있는데 그 상점과 컬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몇백억 원어치의 다이아몬드를 붙여버린 겁니다. 이 해골에다가요. 그럼 여러분, 데미안 허스트가 해골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르네상스를 제가 설명해 드릴 때 그 대사들이란 그림에서도 해골을 그려놨죠. 해골은 전통적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오브제였거든요. 500년 전 사람들은 그냥 그림에 해골만 그려놔도 아, 그래, 죽음이 내 옆에 있으니 겸손해져야지 라고 반응을 했으나 500년 지났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림에 아무리 해골을 그려놔도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데미안 허스트는 21세기 사람들에 맞게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작품 특징, 전시를 할 때는요, 전부 다 다이아몬드로 뒤덮여 있다 보니 검은 암실을 만들어 놓고요, 이 작품을 중앙에 홀로 전시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나오는 빛이 이 다이아몬드로 뒤덮여 있는 해골을 조명하고 있죠. 그래서 들어갈 때 사람들 인원수도 제한을 둡니다. 3분 정도씩 보게 해주는데, 그럼 데미안 허스트는 여러분들 이렇게 다이아몬드 해골을 만들어 놓고 관람객들을 불러 놓은 이유 뭐죠? 죽음을 보란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3분 동안 이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에 매료되어서 그 누구도 죽음을 보지 못하고 나오고 나중에 죽음을 알게 될 때 그 정말 허탈함과 이 작가의 대단함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정말 이 작품은 그렇게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이렇게 강렬하게 죽음을 보여줘도 물질적인 것 때문에 죽음을 볼 수 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세계관을 정말 너무나도 잘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신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작품이니, 아마 이 작품이 전시가 된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꼭 한번 가서 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 작품 또한 저를 놀라게 했고, 제가 이제 이 데미안 허스트라는 작가를 정말 천재라고 인정한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품인데, 지금 뭐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첫 번째로 보세요, 여러분들. 테이블에는 4개의 볼이 있어요. 이 볼에 뭐가 전시되어 있느냐? 제가 가서 봤더니 오렌지라든가 파인애플이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비가 좋아할 만한 과일들, 당분이 많은 과일들이 이 그릇에 들어가 있고요. 이 벽은요, 나비 유충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이 실내 공간은 유충이 여러분들 부화되기 좋은 온도를 맞춰놓고 한 달 정도 전시를 하는 겁니다. 유충은 계속 깔아줘요.
그럼 여러분 저 유충, 벽에 달려있던 유충에서 나비가 계속 부화를 합니다. 그 부화됐던 나비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날아다녀요, 여러분들. 전시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날아다니는 나비는 이렇게 먹을 게 있는 곳에 앉아서 먹기도 하고 한 며칠 날아다니다가 죽겠죠. 죽으면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걸 그냥 한 커다란 실내 공간에 데미아너스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데미아너스는 여러분들 이렇게 유충에서 나오는 나비부터 날아다니는 나비, 음식을 먹는 나비,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비,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보여주는 거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우리의 그 인생을 정말 이 공간 속에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이 작가의 상상력과 작가의 구성력을 봤을 때 두 손 두 발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앞에 있는 나비라는 작품인데,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매료됐고 자기가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개념을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하면서 21세기 사람들한테 많은 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작가가 바로 이 데미아너스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나중에 런던 오시면 여러분들 갈 수 있는 식당이에요. 이 식당 주인이 데미아너스의 친구랍니다. 이게 21세기 작가들이 이런 게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있기 때문에. 자, 이 식당은 스테이크와 소고기와 닭고기를 파는 식당인데, 데미아너스가 이 식당에 작품을 하나 전시해 줬죠. 보세요, 여러분들. 포르말린 속에 들어가 있는 실제 소입니다. 그 등에는 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와 닭을 보면서 스테이크를 먹고 치킨을 먹을 수 있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변태스러운 사람들이 저는 영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중에 영국 오시면 꼭 빼놓지 마시고 이런 식당도 가서 식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21세기 예술가들의 매력은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와 같이 살아 숨쉰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 데미아너스 소개시켜드렸고요. 자, 두 번째 작가입니다. 한국 작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선정하면서 어려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 작가를 해도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여러분들 틀렸다고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나, 정말 다양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냥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자, 보시면 이유한 작가입니다. 1936년생이시고요. 그 다음에 경남 하남 출신이시고 한국 분이시죠. 일본에서도 오래 생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럽에서도 오래 생활을 하신 이런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분을 제가 만난 적은 없지만 정체성적인 부분,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에 살고 또 마찬가지 유럽에 살면서 그냥 한 곳에 계속 살았던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저도 인생의 반은 한국에서 인생의 반은 유럽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어디에 가도 여러분들 이게 내가 여기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 전 그래서 그런지 이유한 씨의 작품이 정말 가슴 깊게 아주 뼈저리게 다가오는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유한 씨의 작품을 몇 점만 감히 이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향이라는 작품을 보니까 이 이완 작가가 1970년대부터 주로 했던 작품입니다. 그 전에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이런 회화 작품을 하시다가 설치 미술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셨는데, 일단 여러분 이완 작가의 설치 미술을 보시면 가장 주된 재료가 일단 자연에서 나온 돌과 또 여러분 철과 나무와 유리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삼라만상이 존재하고 있는 이 소우주를 묘사하는 작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세계관을 좀 잠깐 이해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자, 일단 보세요, 여러분들. 서양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동양 사람도 마찬가지로 세상은 원자들의 집합체라고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양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우주는 원자들이 모여서 되어 있지만 그 원자들은 서로 맞닿아 있지 않다 보니 서로 상호작용, 연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죠? 개인주의, 인디비주얼이에요. 이게 서양 사회를 여러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입니다. 우리 항상 얘기하죠. 야,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개인주의가 발전돼 있대. 맞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인디비주얼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중요한 거죠. 전체보다요. 이게 서양 사람들의 세계관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동양 사람들의 세계관은 어떨까요? 똑같죠, 우리도. 일단 세상은 원자들의 집합체, 원자들이 모여있긴 하나 동양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원자들은 떨어져 있으나 원자 하나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을 내보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원자 하나가 파장을 내보내고요. 이 원자도 파장을 내보냅니다. 이 파장은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파장이 나와 서로 만나죠. 이 만나는 거 입장이라고 한답니다. 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과 실질적으로 붙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내보내는 파장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내보내는 파장에 맡으면서 항상 입장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동양 사람은 입장과 관계에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불교 용어로 인드라망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드라망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이 우리를 덮고 있답니다. 서로 붙어 있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이 전부 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양적인 사고관을 작품 세계에 녹여낸 작품이 바로 이 관계양이라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